안녕하세요. 몽골을 다녀온 여행자들이 가장 잊지 못하는 기억은 무엇일까요? 홀로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우는 유목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몽골의 별들은 어떤 이야기를 지니고 있을까요? 유목의 전설 20편은 평생 기억에 남는 인생 풍경, 몽골의 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목민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양들과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초원에 누워서 바라보는 별들은 무수한 서사들을 일궈내죠. 하늘에도 초원이 있고 양을 지키는 목동이 있을 것이다.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우고 추워서 목동은 가죽을 덮을 것이다. 오래된 가죽은 해지고 좀이 먹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을 것이다. 그 구멍으로 새어나온 모닥불빛이 별이라고 유목민들은 생각했습니다. 몽골의 별은 순정합니다. 인공의 불빛들이 없는 데다 180도로 펼쳐진 반구의 별들은 질식할 지경이죠. 여기저기 쏟아지는 별똥은 그야말로 천상의 화장실이라 하겠습니다. 과장되게 말한다면 평생에 볼 별들을 하룻밤에 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몽골을 찾는 이들은 그런 별을 꿈꾸며 짐을 꾸립니다. 여행자들이 생각하는 몽골의 밤은 별이라는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밤의 궁전인 셈이죠. 몽골 여행짐을 꾸릴 때부터 별들은 머릿속에서 소리를 내며 반짝입니다. 김새는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도 언제나 그런 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달이 없어야 합니다. 몽골의 달은 유난히 크고 밝습니다. 별의 순례자라면 금음을 끼고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이 흐리거나 구름 한 장이라도 내걸린 밤이라면 몽골의 별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몽골 여행자들이 찾는 여름은 우기와 겹칩니다. 오락가락하는 비에 씻겨 별들은 속절없이 사라집니다. 적잖이 몽골을 드나들었지만 절정의 별들을 만난 것은 손으로 꼽을만 합니다. 검은 천공보다 더 많은 별들이 가득 메운 밤하늘은 숨이 막힐 듯 압도적이죠. 손가락을 뻗어 헤아릴 엄두조차 내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 날의 별은 매지가이 그림처럼 입체적으로 겹쳐지며 3D의 화면을 전개합니다. 검은 천공보다 별들이 더 많다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엄기강가에서 만난 별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별들은 그 후에 다시 만나지 못했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게 빛나는 추억인가요? 그것은 2번, 3번보다 더욱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설령 그런 별들이 뜬다 해도 누구나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몽골의 별은 야심한 2, 3시경에 절정을 이룹니다. 잠이 많거나 술에 취하여 게르에 눌러앉은 이들은 만날 수가 없죠. 세상 일들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듯이 몽골의 별들도 거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만난 별은 광속으로 몇 해를 걸려 찾아온 것이라 합니다. 별빛의 속도는 초당 18만 6천 마일이라 합니다. 가깝기로는 4광년이 걸리는 켄타우루스좌의 프록시마라는 별이 있죠. 광속으로 수십억 년이 걸리는 별도 있다 하니 그 먼 길을 찾아온 만남은 장엄하기만 합니다. 수백 광년이 걸려 찾아온 별이 게르문을 두드릴 때 코를 골며 잠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무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물거리는 작은 별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근 별일지라도 우주를 건너온 인연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몽골의 모든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은 아닙니다. 별들마다 제각각의 빛을 가지고 있죠. 호롱불보다 세미하거나 다른 별의 뒤에 숨어서 수줍게 빛나는 별들도 있습니다. 가물거리는 별일수록 그리움은 깊습니다. 멀어서 빛나는 것이 별의 운명입니다. 너무 멀고 희미해서 이름이 없는 별도 있습니다. 그리움은 그 거리에 비례합니다. 별자리를 공부하면서 별은 그 몽롱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는 만큼 감동은 커질지 몰라도 그리움은 줄어듭니다. 때로 바람에 흔들리며 은고리처럼 쟁강거리는 별들은 멀어서 그립습니다. 그리운 것들은 그리움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운 것들에겐 이름이 없습니다. 여름 밤하늘의 기준은 북두칠성입니다. 유목민들은 달론 보르항 오드 7개의 별이라 부릅니다. 대체렌 소드놈의 몽골의 설화에 실린 은하수와 북두칠성의 설화를 소개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수없이 많은 사람과 군사들이 가축을 몰고 서쪽 정벌을 위해 대이동을 하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천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간 길이 밤하늘에 명확히 보인다. 군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허우탱 메르갱 왕은 원래 북쪽의 사냥감을 초원의 소똥 말똥만큼이나 많이 사냥하고 남쪽의 사냥감도 아주 많이 잡는 사냥꾼이었다. 3마리 사슴을 추격하다가 가운데 있는 사슴을 관통하여 쏜 화살이 붉게 보인다. 노인들은 허우대 메르겐 별, 3마리 사슴별, 아사르와 바사르라는 2마리의 개 별을 가리키며 3마리 어미 사슴을 따라 뛰어가는 3마리 새끼 뒤에서 허르테 메르갱이 아사르와 바사르라는 2마리 개를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황금 막대기라는 의미의 북극성은 허우대 메르갱이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 탔던 황색말 2마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었던 꼬챙이였다고 한다. 또 북두칠성을 가리켜 밤에 7 노인이 2마리 황색말을 지키면서 그 말들을 따라 막대기 주위를 도는 것이라고 말한다. 먼 옛날 하늘에 올라가 천상세계로 간 노인들을 후세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몽골에는 죽은 사람을 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습속이 있다. 몽골의 별들은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잇닿아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 간의 관련성에 관해 최근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최기호 교수는 몽골의 샛별, 금성을 가리키는 촐몽과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왕 주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계에 폭넓게 인정된 주장은 아니며 몇몇 단어나 발음의 유사성을 두고 확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을 둘러싼 무수한 설 가운데 하나로 흥미를 갖고 들어볼 뿐이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촐몽을 북쪽에 우뚝 서서 홀로 빛나는 북극성이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몽골의 유목민들은 북극성을 앞서 소개된 설화처럼 알탄가다스 오돈, 황금 말뚝이라 부릅니다. 촐몽은 동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금성으로 지구에서 보이는 8개 행성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서쪽 하늘에서 떠서 새벽이면 동쪽 하늘에서 빛나는 금성은 우리나라에선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초저녁에 개에게 밥을 주러 갈 무렵 뜨는 금성에겐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불렀고, 날이 셀 무렵에 동쪽 하늘에서 뜬 금성을 복은 샛별 혹은 날이 밝아올 무렵에 첫 닭이 울 때 뜬다 해서 다구름별, 계명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을 한자로 표기하여 동명성왕이라 하는데, 동쪽 하늘의 밝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주몽이 동쪽의 새벽 하늘을 밝히는 샛별, 촐몽과 관련되었다는 이야기가 귀에 솔깃하긴 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추몽은 천재의 아들이며 북부여의 왕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아부인 사이에 태어났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럿으로 전해지는데, 강계토왕 왕릉비에는 추모왕으로 불리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추모 또는 상해라고도 전해집니다. 이 밖에도 추몽, 중모, 일본에선 스모라고도 소개됩니다.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아 당시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해서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성장한 그는 말을 기르는 일을 했고, 좋은 말에게 일부러 먹이를 조금 주어 여의게 하여 왕에게서 얻어낸 이야기도 낯설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월지국에 볼모로 갔던 묵돌 선우가 명말을 타고 탈출하듯 꾀로 얻어낸 말을 타고 달아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왕실의 다툼을 피해 달아난 그는 졸본에 정착하고 비류국을 쳐서 구리고리라 불리는 고구려를 세웁니다. 이후 태백산 동남쪽의 행인국과 부곡절을 쳐 나라를 넓히고 기원전 19년 9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남은 사람들이 그의 시호를 동명성왕이라 정하였답니다. 동쪽 하늘의 샛별, 말과 활, 동명성왕이라는 시호까지 주몽에겐 유목민의 혈통을 떠올리는 매력적인 단서들이 엿보이지만, 이와 달리 아래서 태어났다는 난생설화와 물을 다스리는 하백의 가문이라는 그의 또 다른 내력은 물을 건너온 도래인이거나 물과 밀접한 농경계의 부족의 흔적도 섞여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추모왕인 주몽과 동명왕은 별개의 인물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문과 흥미로운 상상에 휩싸인 주몽이 하늘의 별과 연관된 이름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촐몽이라는 별은 주몽뿐이 아니라 지금도 몽골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설과 의문에 둘러싸인 이야기들도 광활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키운 유목민들의 서사와 잇따라 다가옵니다. 하늘은 별들의 고향입니다. 하늘은 영원한 푸른색으로 상징되죠. 서양 정주민에게 푸른색은 혐오와 경의의 양극에 놓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란색을 진정한 색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로마인들은 눈이 파란 사람을 천하고 거칠다고 여겼습니다. 이집트인들만이 파란색을 피안의 색으로 여겼는데, 중세 유럽에 들어서며 자식을 잃은 성모와 연결되어 일약 신성과 고귀의 색감으로 변신합니다. 당시의 화가들은 파란색과 검정색을 한 계열로 보아 상복의 색으로 받아들였다 합니다. 청흑일색이라는 관점은 몽골의 유목민도 다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에 비유할 정도로 검어지지만 하늘은 푸르다고 믿습니다. 뭉크탱글이라 불리는 하늘은 영원히 푸른 신이었죠. 부리아트족의 게세르 신화에도 하늘은 후에 문해 탱글이 영원한 푸른 하늘로 등장합니다. 푸르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빛이며 신의 색감입니다.
유목민들은 밤하늘을 비추는 별을 조상이라 여깁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고달픈 삶을 마치고 돌아갈 별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아무렇게나 흩뿌려진 별들마다 성조가 있으며 그것들을 이어나가는 인연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는 말이 아니 나올 수가 없죠. 몽골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을 볼 때마다 스치며 오가는 만남과 인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중한 인연과 아름다운 기억을 몽골의 밤하늘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먼 길을 달려온 별과의 소중한 만남을 담아낸 시 한 편을 전해 올립니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오늘도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월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